자, 화요일장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좀 읊어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눠주십시오. 일단 전일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조금 살아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좀 다소 이제 좀 먹거리도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들어가시는 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상기를 하시면서 장 대응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명문제약입니다. 이 기업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영위 기업입니다. 동사는 멀미약으로 유명한 키미테로 인지도를 쌓은 점이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매 치료제, 항암제 등의 제품들을 출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공장 증설로 인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명문제약의 경우 실적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비하여 유상증자 진행 및 조직 개편 등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1공장의 설비 노후화와 정제 및 캡슐제의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점과 외주 및 수탁 생산 내재화 등을 이유로 약 370억 원을 투입한 제2공장 신축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8월부터 기동하고 있었는데 16년도 생산 캐파 대비 약은 75%, 캡슐제는 약 77% 정도 늘어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산 캐파가 늘린 동사의 매출액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보여진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파킨슨병 치료제가 시장에 출시하면서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아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의 경우 18년도경에 파킨슨병 치료제 아질렉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승인받은 점이 있는데 이 시험을 마치고 올해부터 시장 출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제 아질렉트의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55개국에서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하여 이 동사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명문바이오의 경우에도 치매 치료제 및 산학협력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항암제, 기술 도입을 통해 허혈성 뇌졸중,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등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이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 보고 있는 만큼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을 좀 접고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차트상에서 일단 주봉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흐름들을 좀 보자면은 18년도 2월경에 11,400원대까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동사는 이후 조정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16년도 때의 주가 흐름까지 이때 부분까지 주가가 내리기도 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520원대까지 내리던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일봉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때였죠. 이때 작년 8월경에 3,520원대까지 내리던 흐름은 이후 반등 기점을 좀 맞이를 하면서 최근 6,000원대까지 근접했던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매물들과 저항 구간들이 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윗꼬리를 좀 다소 남기면서 슈팅 시 수급에 대한 점검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5,200원대 두터운 매물 구간에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동사의 차트보다 고려제약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제약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일부 눈치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눈치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좀 차트 흐름이 동사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명문제약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된대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고려제약의 슈팅 이전에 차트 흐름들이 이 명문제약과 고려제약의 차트 흐름이 어느 정도 일부 비슷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정 이후에 반등 기점을 보이는 전체적인 차트 흐름들이 비슷하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인들의 수급들이 지금 빨간색이 많이 보일 텐데요. 이 빨간색이 보여지는 것은 수급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추세의 전환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증설로 인한 생산 캐파 증가와 치매 치료제 및 올해 추가적인 시너지가 나와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에 대해 정리 좀 하자면은 목표가는 6,000원대 보시고요. 그리고 상승 시 이전 고점인 7,1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손절가는 4,700원대로 설정 후 대응 시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로 명문제약을 점검했는데요. 일단 1차로는 목표 가격을 6,000원으로 제시를 하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2차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손절 가격 우리 시청자분들은 화면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폐렴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깊게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폐렴이 아시아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중국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증시는 이제 설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을 더욱더 안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까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중동발 리스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양시장 모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선물 시장까지 1% 가까이 낙폭을 보이면서 무겁게 움직였던 오늘 장입니다. 화요일장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이 사흘 만에 이제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240선까지 내주고요. 2239선까지 내려가주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 넘는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676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화요일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환율이 7원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0.7%까지 오름세를 보이고요. 1167원 10전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요. 홍콩 지수가 지금 2.5%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1.2% 빠지고 있습니다. 3,000선까지 지금 위험한 상황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수도 조금 전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23,864회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IT도 전반적으로 쉬어가고요. 시총 상위주 보시면요. 잘 버텨줬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 바이오 시밀러 투톱까지 모두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더욱더 지수가 밀렸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전자가 1.6%까지 내림세를 보였고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1,400원 선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래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 그리고 44만 원까지 경신이 나왔지만 조금 매도세가 거쳐지면서 후장 들어서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중국의 공장 증설 소식이 있었고요.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이번 지난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만 2,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없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MW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부진한 채 마감을 지었는데요. KMW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5.8%까지 오름세 보였고요. 고점까지 유지가 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만 원 선 유지가 됐고 6만 2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5G 중소형 통신 장비주까지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코스 홀딩스도 7.5%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29,9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H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G 통신 장비주가 역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모두 다 양봉 플레이가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시세가 유지가 됐다라는 점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조금 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KMW를 제외하군요.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핵폭탄을 맞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본주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헬스케어가 1.3%까지 빠지는 모습이고요. HLB가 2.4%까지 하락을 했고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도 2.5%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투심이 좋지 않은 게 아무래도 한올 바이오파마의 임상 실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하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래도 밑꼬리를 조금 달고 하락분을 살짝 만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25%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안구건조증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임상에 실패됐다라는 소식을 오늘 장중 받아들면서 하한가까지 직행했던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한올 바이오파마의 임상 실패 때문에 전반적인 이 제약 바이오주 투심이 모두 안 좋아졌다. 시장 대비해서도 더욱더 낙폭을 키웠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나이백은 결국 상한가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제약바이오와 함께 항암 치료 물질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상한가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우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서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석유화학주들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감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라크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다시금 로켓 공격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은 배후를 이란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석유화학주들 오름세를 보고 있는 모습 오늘 장중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다시금 올라옵니다. 11% 급등이고요. 극동유화,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도 역시 양봉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다.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중동발 리스크와 함께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쏠려 있는 것, 최근 가장 많은 시선이 쏠려 있는 게 이 중국 폐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거래를 연속해서 보건과 위생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여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시세가 강하게 붙는 모습인데요. KM제약 같은 종목들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50이 22%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장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다시 한번 18% 오름세를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려제약 같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도 12%까지 오름세를 보였지만 모나리자 그리고 파루, 백광산업 같은 종목들을 음봉으로 전환됐다. 시세가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폴더블폰 관련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동안 살짝씩 눌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살짝 눌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다, 매기가 쏠렸다라는 점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캠트로닉스가 17%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캠트로닉스, SKC, 코오른, PI 두 종목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특히 오늘 캠트로닉스가 장중 20% 넘는 오름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통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름세가 나타났던 종목이었고요. 1,9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C 코오른 PI는 52주 신고가를 오전장에 경신을 했지만 고점에 대한 부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반락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KH바텍도 오랜만에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1,65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파인텍, 동훈아나텍 같은 폴더블폰 관련주도 4%대, 3%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진한 시장 대비해서도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차익 실현이 강하게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5거래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2,031억 원 하루 만에 매도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역시 쌍끌이 매도 나오는 모습이고요. 4거래를 연속해서 코스닥에서는 모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842억 원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